자,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 앞에 직결을 했는데 점심에 도시락을 먹으면서 뭐 현장을 지켰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먹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윤석열이 의원들한테 관저에서 같이 밥 먹자라고 했대요. 뭐 그 얘기도 기사에서 봤는데 실제로 먹었습니까? 안 먹고 이제 도시락을 먹었다. 그것도 언론에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의원들끼리 도시락 먹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 관저 안에 윤석열이가 없는데 예. 있는 것처럼 하려고 저기 한 거다. 그러니까 벙커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숨어 있다 이런 근데 얘기도 경찰에서 있는데. 뭐 소재는 파악하고 있다며요. 참 도시락까지 먹으면서까지 여기에 있었던 글쎄요. 국민의힘 의원들 참 황당한 상황이고 이미자 비상대책위원까지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강명구 의원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최연석 의원 그러니까 당 지도부 관계자들 사실 비서실장이면은 거의 뭐 그림자 아닙니까? 비서실장이면 대표의 그러니까 그 강명구 의원이 예. 같은 정무이거든요. 그래요? 정무인데 그 연합에서 같이 이제 방송을 이렇게 토론을 하게 이제 하는데 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있어. 그러면은 예.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도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대위원도 가고 비서실장 가고. 비서실장 가고. 원래 비서실장은 그 대표의 의중을 그럼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어느 행위. 그러니까 그야말로 권영세, 권성동의 최측근이 예.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까지 가 있었다. 그리고 그야말로 방탄도시락, 윤석열 방탄도시락 먹으면서 관잡을 지켰다. 이게 뭐 박제가 돼 있습니다. 박제가 돼 있고 도시락까지 먹으면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이 모습들. 자, 경찰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왔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냐. 거의 뭐 제일 첫 관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철문 전에 그렇지. 울타리 전에 바로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말 체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네요. 지켜봐야 될 포인트네요. 아니 경찰이? 경찰에서 예. 저 체포한다 그랬잖아요. 그 체포한다 경호처 그랬다. 저거 하면 그럼 거기도 방해한 사람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까지 체포할 수 있다. 근데 피해 줄 것 같은데 나는. 피해주 저분들이 잡혀갈까봐. 그거 저항 안 할 것 늦게 오고? 같은데 저항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알리바이 만드는 것 같아. 저기 그래요? 진짜 목불 인견이라고 하죠. 저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저렇게 네.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저렇게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 친윤이고 뭐 영남권이고 뭐 자기 총선에 공천받기 위해서 뭐 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어. 윤상현 의원이 왜 김재섭 의원한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네, 1년.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반대 해갖고 욕 많이 먹었는데 1년 전이니까 국민들이 다 까먹더라. 이게 국민들 뭘로 보고? 네. 그래서 저희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네. 오늘 초선 의원들 2시에 이름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 매일 한 번씩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 뭐 이게 걸어놔야 될 거, 방을 하나 붙여놔야 될 것 같아. 대자보를 하나. 예. 안 없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총선이 길게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 때랑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게 총선이 길게 남아 있고 또 영남권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영남 뭐 여론도 무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총선이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 해도 이번에는 3년 지나도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내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번엔 절대 예. 까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TK나 그 PK 쪽 영남권에 그 여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이제 저희가 보면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네. 하면 그럼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극보수들이 여론조사에 그 응대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화 받으면 안 끊고 계속 다 얘기하고. 그렇죠. 중도는 지금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전화를 하다 끊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제 아까 제가 40% 넘게 나오는 한국 윤석열? 여론 평판 연구소에서 한 거네요. 보니까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서 네. 어제 여론조사에 윤석열 지지율이 40% 돌파한 게 나왔잖아요. 이거 어제 저희 저 당의 회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오늘 고발한다 그랬거든요. 네.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표집이 완전 잘못됐단 말이에요. 표집 자체가? 그러니까 명태균이 한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집이 보면 보통은 이제 그 보수, 중도, 진보 이 표집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보수 표집이 한 28% 정도 됐고 진보가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의 표집이 가대 표집된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것 같은 경우는 저 보수나 진보가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대 표집한 거에 대해서 설문도 이상하게 이제 했더라고 보니까. 설문 그러니까 자체 그러니까 질문도. 설문도 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후보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 저 거기에 올릴 필요도 없는 사람을 예를 네. 들어서 우원식 의장님 같은 경우는 출마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저거. 덜 나오게. 그렇죠. 퍼센테이지 덜 나오게 했다. 그래서 오늘 예. 실제로 고발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실제로 추세적으로 지금 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간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맞는데 결집을 하겠죠. 예, 그거는 보수층이 결집해서 그런 거지. 네, 네.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실제로 이제 저기 헌재의 재판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네. 있고 또 체포영장도 발부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제 그 걔네들이 보수 개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결집을 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그 결집한 사람들은 극보수의 사람들이 결집을 또 하는 거라서 네. 오히려 중도나 이런 쪽의 민심하고는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안 읽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희망으로 돌리게 만드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만들어서 자 이제 여론이 바꾸고 있다. 이걸 또 활용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국민들은 뭐 속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석열 방탄 도시락을 먹은 국민의힘 의원들 아마 이제 박제가 되어 있고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이름을 또 한 명 한 명 부르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조직적인 그 저항 뭐 석동현 변호사 어제 나와서 또 기자회견하던데 뭐 지금 뭐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다시 재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공수처는 완전히 그 수사권이 없고 불법이다 이렇게 대놓고 막 그냥 얘기하는 그 거 얘기를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고 여과 없이 또 보도가 또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본인들이 하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냥 모를까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다. 아무 말이나. 아니 국민의힘도 권성동이가 예. 지금 그 내란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탄핵소추사위에서 내란죄를 뺐다. 네. 그래서 재의결해야 된다. 음.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2017년도에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로 이게 그걸로 권성동이 일타 강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상황에 있어서 권성동 얘기만 들으면 된다. 2017년도의 모습. 그 헌재에서 저기 변론 준비기일에 쟁점을 정리했잖아요. 5개로.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혼 여부를 판단하겠다. 파면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이미 쟁점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5가지. 그잖아요. 그런데 뭐 그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행위는 내란행위. 있는 거죠. 행위는. 있죠. 죄를 안 내란행위. 따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형사 재판을 받는 거고 내란행위를 통해서 이게 이혼 여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 헌법 재판인데 그렇죠. 헌법 재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파면하느냐 안 하느냐. 그 외에는 없어요. 뭐 징계 재판이에요. 징계. 그리고 뭐 감옥을 보냅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징계예요. 그냥 행정소송이라고. 잘못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내란으로 이제 유죄가 나면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엄격하게 하고 또 3심제를 채택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정 중단 상태니까 헌법 재판의 취지는 빠르게 이혼 여부를 다퉈갖고 파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내란죄에 대해서 그 뺐다 판단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저기 탄핵소추서를 바꿨다라고 하고 재의결했는데 이거 억지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2017년도에 탄핵소추 그 위원장으로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우리 추미애 전 대표가 그 전에 대표 시절에 이게 박근혜 탄핵이 진행됐잖아요. 그때 행상 책임론이라고 왜 들어보셨죠? 행상 책임. 행상 헌법재판은 이게 그 형법상의 유무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했느냐 아니라 행위 책임, 행상 책임을 다투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 누굴 때렸어요. 네.
그 술 먹고 폭행을 했어. 그러면 내규에 의해서 직장 내에서 직장 내에서 그 사람 해고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징계를 해서. 뭐 예,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여기 헌법 재판인 예, 거고. 근데 때린 폭행은 또 폭행죄로 고발이 되면 이제 수사받고. 재판 받아 형사 예. 재판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잖아요. 요게 형사 재판인 거잖아요. 요건 음. 서로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섞어 가지고 그걸 섞어서 지금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예, 국민의힘 모습. 아니 그걸 모를까요? 아, 권성동도 알고 있을 것 같아.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재밌는 얘기했냐면 예, 권성동이가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답은 권성동한테 물어봐라 이러고 있잖아요. 권성동이 묻고 권성동이 답하다. 이게 권성동은 지금 현재 원내대표 모습과 예. 2017년도에 탄핵소추위원장 할 때 그 모습을 딱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권성동이 얘기할 때 2017년도에 그 권성동이 와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 뭐 그거가 아니면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래 재단 예. 여기다가 뇌물 뭐 이렇게 그 기업들 네네. 협박해가지고 그쪽에 뇌물 주게 했다 해서 뇌물죄 뭐 강요죄 뭐 이런 거 이거 이거는 형사 재판 통해서 해라. 우리는 그와 관련된 행위들이 그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그런 사안이겠고요.